탐나죠? 드릴 수가 없어. 드릴 수가 없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가셔야 되잖아요. 12월에도 가셔야 되고, 각종, 여행 목표 다들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빠른 여행이 우리가 12월에 VP 윈터 리더십을 가는 거. 그게 이제 목표가 되실 거예요. 근데, VP까지 글쎄요. VP까지 혼자 열심히 팔아서 VP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네, 혼자 열심히 팔아서 VP까지 가는 것만 봤어요. 저는. VP까지인 것 같아요. 팔아서 갈 수 있는 건. 근데 EVP 가는 분은 못 봤어요. 시스템에 안 들어온 이상. 네, 그러니까 VP까지도요. 사실 시스템이 없이 VP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VP까지 간다는 건 산하에 이제 SM 세 라인이 나왔고 움직이는 라인들이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라인들이 생겼을 때 내가 각각 가가지고 네, 과외하듯이 개인 과외하듯이 가서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요.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PM이 지금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빨라진다는 것은 그 인원도 되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이 시스템이 없이 그냥 내가 나는 그냥 MM이면 만족해 하시면 시스템에 안 들어오셔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이시기 때문에 여기 모여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에 반드시 합류를 하시고 이걸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된다. 시스템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뭉치면 비범해지고 흩어지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뭉쳐야 된다? 시스템이 아닌 여기서 소규모로 이렇게 뭉치는 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뭉쳐야 비범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어디 따로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다 같이 시스템이 있는 곳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이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내자. 네. 지극히 평범한 제가 어떻게 억대 연봉자가 되었을까? 지난달 커미션에 제가 2,8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처음으로 2천만 원 넘으면서 2,800을 찍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한테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하루 48시간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다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벌었느냐. 그거는 시스템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동시에 잘 활용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으면 그걸 벌기란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밖에서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자영업을 하면서 2,800을 순수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과로사로 일찍 죽겠죠. 네. 내 주변에 억대 연봉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내 주변에.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내 주변에 역대 연봉자가 누구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네.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저는 제 주변에 이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억대 연봉자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을 하는 우리 이모, 보험을 30년 넘게 했어요. 보험을 하는 이모, 그리고 제가 이제 치위생사였잖아요. 그 치과에 있던 그 치과 의사, 그리고 우리 아빠가 억대 연봉자였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어부였어요. 저희 아빠는. 네, 이런 3사람 정도가 억대 연봉자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 의사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 닥터를 두고 가야 돼요. 돈을 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 닥터가 이분처럼 열정적으로 할까요? 그냥 다 치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빼버리고 끝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보험을 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 해본 사람이거나 하셨던 분들 되게 많으시죠. 만약에 한 달 동안 해외에 나간다면 어떠세요? 조용은 사장님 한 달 동안 해외 나가면 어떻게 돼요? 헛웃음. 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빠가 한 달 동안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저희 아빠도 직업 선장, 네, 선장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한 달 동안 만약에 제가 해외에 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직은, 내가 없이 이게 잘 돌아갈까? 랠리는 잘 될까? 이런 걱정은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짜 가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김승준 검경이 그룹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셨다가 며칠 뒤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안 오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WMC 여행 끝내고 이제 따님 결혼식 치르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지금 여행하고 그러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저희가 네트워크 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막 이게 비전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게 저희의 비전인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 비전이 아니고. 그쵸. 그게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돈 쓸 시간이 있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IMM 팩토리, 수요 일요일 세미나, 랠리, 해바방 이게 없다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스템이. 우리 그룹장님들 여행 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조영은 사장 걱정돼서 어떻게 갈까요?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즉 복제만 잘하면 네, 성공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값비싼 로열티를 왜 지불해요? 스타벅스를 차릴 때. 스타벅스는 뭐 사실 개인한테 요즘엔 내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초창기 때 그 로열티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잘 될수록 로열티는 비싸잖아요. 왜 그래요? 비싼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라도 이걸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했을 때 좀 모험이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신생 프랜차이즈들 그런 건 어때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 있는데, 네트워크의 성공 시스템은요 이미 정말 네트워크의 역사가 60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더라라는 그 석세스 포뮬러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따라서 성공은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공 시스템을 주어도, 맥도날드에 똑같은 성공 시스템을 주어도 그걸 운영하는 본인이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맥도날드도 사실 망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본사에서 가만 놔두진 않겠죠. 뭐 이미지에 먹물을 칠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셔야 된다. 지금 IMM 팩토리에서 1주, 2주, 3주 차 동안 우리가 이제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제품, 보상, 호전 이런 것들 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 제일 빨리 성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꼭 활용 잘 하시고. 그래서 시스템의 복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맥도날드는요, 햄버거 그 빵 있잖아요. 빵 위에 깨 뿌려져 있죠. 그 깨의 개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라는 말이 돌 정도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은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서 나가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대로 그게 또 내려가야 돼요. 똑같이. 이 복제처럼 전 세계 어딜 가나 맥도날드 햄버거 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 동네에 유명한 김치찌개집이 있어요. 그 김치찌개집이 저기 어디 뭐 체인점을 냈어요. 그럼 맛이 묘하게 달라요. 네. 그게 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 흥행의 요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흥행이 안 돼요.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려면은 이미 여기서 결과를 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업계 비밀이야. 우리의 노하우야. 비밀이야. 이러고 안 알려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내 노하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전수하느냐에 내 성공이 달려있는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내가 여기서 들은 것들을 가서 말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인지라 1부터 10까지를 들었으면 1부터 뭐 8까지밖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2를 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이제 말이 와전되고 달라지고 빼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 밑에 파트너한테 전달되면 어떻겠어요? 또 달라지고 그 밑에 파트너가 전달받으면 또 다른 말이 돼요. 그래서 이 갈색 단발머리에 쌍꺼풀이 있고 검정색 체크무늬 자켓을 입고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를 찾아달라고 제가 여기 조영진 사장한테 말하고 옆에 전달해달라. 그러면 저 끝에 갔을 때는 이 똑같은 여자가 나올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체한테 동시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굳이 개인과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학원에 데리고 와라. 이게 시스템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전달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전달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잘 안 나가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룹장님 이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매만 잘 쓰면 돼요. 사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중매를 잘 서면 돼요. 중매를. 어떤 중매? 제품과 소비자가 잘 연결될 수 있게 중매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사람과 내 스폰서, 나보다 더 많은 비전을 줄 내 스폰서를 잘 연결시켜주면, 중매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하고 잘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연결자가 결국에는 여기서 빨리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간 사담으로 5쌍을 결혼시켰거든요. 이 나이에.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5쌍이 저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중매를 잘해서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우스갯소리고 중매를 잘 하셔야 된다. 연결을 잘 시키셔야 된다.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건 1차적인 것 뿐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연결을 시켜라. 계속. 스폰서와 연결, 시스템과 연결, 회사와 연결. 이 연결만 잘해도, 네. PT까지는 무조건 가죠. 이 연결만 잘해도. 네. 이게 바로 복제입니다. 우리가 6레벨까지 5명을 전달했을 때 6레벨까지 내려가면 15,625명이란 말이에요. 15,625명이라는 숫자가 저대로 다 진행이 안 되겠죠. 저건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이니까. 근데 PM이라서 저거에 반의 반이라도 돼요. 아무리 안 되더라도 반의 반이라도 된다고요. PM이라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인원을 시스템 없이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만한 인원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짓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에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생길 거라는 그 기본적인 그 예측이 있으셔야 무조건 된다라는 그 예측이 있으셔야 내가 시스템에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백지가 되셔야 돼요. 여기 대단한 분들 되게 많으신 거 알아요. 저희 해강에. 네. 직업적으로든 뭐 능력적으로든 대단한 분이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 회사에서 다이아몬드였던, 타 회사에서 백만장자였던, 내가 뭐 보험에서 보험왕이었던, 아니면 내가 의사던, 뭐라도, 네. 여기 오면 백지가 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낸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다 버리고 백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지가 돼야 되고 마른 장작이 돼야 되고 마른 스펀지가 되어야 이곳에서 하는 모든 그 성공 시스템들이 쑥쑥 흡수가 될 수 있다. 내가 백지가 아니고 이미 막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놓은 상태면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내가 머릿속에 이미 그려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할 거면은 근데 본인 스스로 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신 분들은 못 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L 되시고, 뭐, 챔피언 되시고, 이런 분들 중에 내 혼자, 내 뜻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우리만 해도 그래요. 저희 그룹의 리더분들만 해도 그렇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잊기 위한 시간을 내라. 사분면에 이동해서 가장 힘든 건 사고방식과 관점을 버리는 일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를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비사분면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선택했다고 해서 비사분면에 온 건 아니죠. 내가 정말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스템 머니가 벌어지고 나의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가 왔을 때 비사분면에 비로소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노력을 해야 비사분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건 그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사고방식. 기존에 있던 내가 뭐 어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내가 전문직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이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각각 사분면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인플로이, 인플로이 뭐라고 하죠? 월급 생활자. 네, 월급 생활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 주변에 많잖아요. 월급 생활자 많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 네,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안정.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선택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죠. 근데 PM은 또 먹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네, 안정을 추구하고 그 셀프 인플로이 그 자영업자 전문직 이 부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한테 시키는 걸 못해요. 남에게 뭔가 위임하는 걸 못하고 본인이 뭔가 생각해내서 본인이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라고 해도 그게 이미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너무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업계에서 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위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 네, 어디 불법 주차하신 분 없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 사고의 전환을 시키는 게 가장 어렵다. 근데 그 사고의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의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뇌를 받아야 돼요. 세뇌를 받아야 돼요. 세뇌라는 말 되게 싫어하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속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긍정의 세뇌. 긍정의 세뇌는 우리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계속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고 그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사고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계속 긍정의 세뇌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스템에 와서 들었던 걸 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세뇌 받으셔야 돼, 다들.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세뇌 받고 있나요? 11년째. 11년째 세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제일 빨리 비우고 스폰서가 하라는 거를 그냥 쑥쑥 흡수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라요. 여기 계시는 우리 박한슬아 사장님 저번에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하셨던 거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타 회사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죠.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오히려 저희보다 직급이 높았어요. 근데도 여기 와서 어떻게 백지가 돼서 온전히 다 저 알려주세요 하고 온전히 다 흡수하려고 하시고 그걸 다 차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VP 되셨죠? 그쵸? 네. 25일인가요? 네, 25일 만에 VP가 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전에 이걸 해봐서 잘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했던 거 버리고 여기 걸 다시 흡수하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만 생각하고 나 이거 했었는데 10년 동안 내가 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만약에 계속 갖고 계셨다면 이렇게 빠른 성과를 얻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인의 시스템이 있고 내가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시스템, 그리고 팀의 시스템, 각자 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팀의 시스템,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 가장 중요한 건 그룹의 시스템이겠죠. 근데 개인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뒤에 것도 또 별로 잘 안 돌아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저희 베네핏풀이 먼저 하고 있다가 지금 해강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저걸 맨날 OX 쳐서 올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독서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유튜브 강의 듣는 거. 그리고 유튜브 강의 왜 들어요? 세뇌 당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컨택. 하루에 3명 정도는 그래도 내가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예. 신규가 아니어도 돼요. 기존의 고객을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루에 3명 컨택하는 거 어렵습니까? 제가 이 베네 넘버 5를 하면서 한동안 막 이렇게 못한 적이 있어요. 안 한 거죠, 이제. 아, 나는 뭐 이제 다 성과 냈는데 뭐 하면서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할 때는 신규가 안 늘어요. 저도. 신규가 안 늘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3번, 4번이거든요. 3번, 4번은 진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번, 2번, 5번은 내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3번, 4번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이에요.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거를 하려고 내가 어거지로라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하니까 진짜 성과가 나요. 어거지로라도 연락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명한테도 연락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막 뭐가 달성되고 에이펙 리더 미팅 이런 것도 6명, 직대 6명을 늘려야 되는데 저런 걸 하면서 달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컨택하시고 그리고 4번 STP 보상 풀기 둘 중에 하나는 해라. 이건 뭐냐면 책자 설명을 누군가에게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풀거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아무튼 이 사업을 알리는 행위 한 번이라도 하자.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요즘에 SNS를 빼놓고 갈 수 없으니까 SNS,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고 팀의 시스템 각 팀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 우리가 정말 전체 다 이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적시적소에 알맞게 정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활용을 못 하시면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 바빠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져요. 이걸 활용을 못 하시면. 근데 이걸 활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명을 직접 10명을 각각 만나러 가는 것과 이건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10명을 각각 만나러 가는 것과 10명을 이곳에 일요일 세미나에 오게 하는 것. 나한테 얼마의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된다. 시간을.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반드시 합류를 시켜야 된다. 해강 1박 2일 랠리 언제죠? 어떤 분 90이라 그러고 그때 한번 공지가 저번 랠리 때 잘못 뒤에 써 있어가지고 다들 헷갈리실 거예요. 7월 16, 17, 16, 17 네, 세 번째 주 맞죠? 세 번째 주 1월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90 아닙니다. 16, 17이에요. 그때 해강 랠리 해강의 가장 큰 문화와 가장 큰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원데이 세미나 이거는 신규 초대자가 많으신 신규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일수록 여기에 가장 많은 할애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 초대를 하세요. 가서 일일이 내가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앞에서 나보다 말 더 잘하는 분들이 이미 성과를 내신 분들이 이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굳이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는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어떻게 오게 할지를 상의를 해보세요. 그 연결, 중매를 내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오게 하는 그 중매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잘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듣고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에 와서 다 팔짱을 끼더라도 나중에는 팔짱을 풀고 길을 여는 그런 이 모션으로 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많이 해소되고, 아, 되게 수준 있는 분들이 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IMN 팩토리. 신규 초대자, 여기서 이제 담아지신 분들이, 그럼 나 사업 제대로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어디로 초대해요? IMN 팩토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신규를 길러낼 능력이 없어. 나 혼자 막 이걸 가르칠 능력이 없는 신규일수록 더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직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를 활용해요.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그 코치를 하잖아요. 코치를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코치 하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은 일인데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굳은 의지와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을 몰라 막 이러는데도 그냥 일단 그냥 들어가서 듣기만 해 하고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가서 혼자서 뚜껑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정말 네가 여기서 줌 미팅 참여하면서 1대1로 뭐 1대 3, 뭐 1대 5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룹별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인지시키고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일이 잘 돌아가지 아무것도 인지가 돼 있지 않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뭔가 유령처럼 이렇게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요. 그분이 그 카톡방에서 저는 카톡방에서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요. 그 코칭방에서. 저는 그 줌에 들어와야만 제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요. 단지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사람, 너 진짜 이거 한번 배워봐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나 해볼게 라고 하면 그때 IMN 팩토리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게 아직 아니라면, 아직 덜 연그렀다면 이번에 일요일 원데이 세미나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더 오게 하시는 게 낫죠. 아직 나는 배울 생각 1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거기에 넣어봤자 코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아세요? 줄탁동시? 네. 이 달걀이 있잖아요. 어미가 이렇게 쪼죠. 어미가 이 안에서 아직 부화되지 않은 그 새끼가 들어있잖아요. 병아리가. 이 병아리 아직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미가 나오라고 막 쪼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나는 나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쪼질 않아. 그럼 이 새끼는 못 나오고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와 이 새끼가 둘이 동시에 쪼았을 때 부화되는 거예요. 그게 줄탁동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직 올 생각도 없는데 내가 계속 막 부리로 쪼아대면은 후라이로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같이 사업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너무 여기 제 파트너님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막 나의 열정만 막 드립다 막 이렇게 하시면은 막 질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어느 정도 통해야 돼요. 그 겉껍질과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속막이 있는 거 아시죠? 계란도 그 두 개가 동시에 좋아져야 된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해다방 7월 2일부터 시작되죠. 7월 2일부터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정말 다이어트는 그냥 평생 하는 거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다이어트에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처음에 이렇게 신규를 유입하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해다방. 그리고 VP 리더십 워크샵. 저희 해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는 문화의 복제도 시작되는 시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해강의 문화 이 해강의 문화가 단지 리더들끼리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화가 복제돼야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됐어요. 너무 빨리 왔지만 그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문화가 이제 형성돼야 되는데, 문화라고 하면 뭐예요? 뭐 우리가 뭐 기부를 해야 되고 이런 문화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기부는 되고 있고. 문화라고 하면은 그냥 서로 보고 그냥 인사하고 웃고 나쁜 말 안 하고 형제라인끼리 연락하지 않고. 여러분, 형제라인끼리 연락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안 해가지고 막 형제라인끼리 연락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근데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서로 화이팅하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 둘 중 하나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의 그냥 나의 고민 들어주던 그 형제 라인이 어느 순간 드림 스틸러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을 뺏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혼자 그만두지 못하고 옆에 있던 친한 형제 라인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나쁜 물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이제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리더가 돼서 리더끼리 교류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미 머릿속에 이게 딱 섰으니까. 근데 신규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각자 서로를 위해서. 네, 좋은 응원을 해주고 싶으면 만나셨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랠리 때나 이런 세미나 와서 그럴 때 해주시면 돼요. 어머,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시면 안 된다. 그거 이제부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문화를 우리가 복제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크게 요것만 생각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테이커, 매처, 기버. 테이커는 내가 받기만 원하는 사람, 매처는 주고받는 걸 딱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버는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기버가 되면 결국엔 무슨 소리예요? 모두가 받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모두가 기버라면 모두가 받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받기만 하려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매처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처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주의였는데, 그 마음까지 버리고 내가 그냥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뭐든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저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매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열기를 주면 내가 장작을 주겠소,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자를 주면 내가 계좌를 만들게, 이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먼저 주어야 어딘가에서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네, 뷰티 쿠폰을 주면 내가 비회를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주세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쓸 게 아니라면 주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짜 내가 이걸 다시 내가 준 그 사람에게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면은, 내가 그게 필요했을 때, 윤호의 쿠폰이 필요해요 했을 때 분명히 돌고 돌아서 어딘가에서 다시 이거 쓰세요 하고 받더라는 거죠. 그 경험 해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는 문화, 그리고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단지 내가 이 앞에서 강의를 하더라도요, 시켰으니까 그냥 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했어요. 사장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나의 수입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이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결정된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서 예전에는 꽁꽁 숨기고 있던 막 개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죄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이게 딱 그 그 인기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이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영상 하나 보실게요.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이게 is 되게 빨리 지나가니까 so now 집중을 it's not 잘하셔야 about the 돼요. leader anymore. It's about 말이 them, 빨라서.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the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two nuts. 3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lessons from this. So first, if you are the type,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that is standing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So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Okay, but we might have missed the real lesson here. The biggest lesson, if you noticed, did you catch it? Is tha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That yes, it was the shirtless guy was first,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it was really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a leader. So as we're told that we should all be leaders,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And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And what a perfect place to do that. 네. 이 영상을 지난번에 랠리 때도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에서 깨달아야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사장님 리더가 되세요. 제일 첫 번째 리더가 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고 그룹을 형성해서 그 그룹이 많이 형성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여기에서 단 하나의 그 제일 첫 번째 리더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리더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따르면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가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를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정말 희한하게 있잖아요. 파트너들은 정말 못된 것만 잘 따라해. 아시죠? 희한한 것만 잘 따라해. 그리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따라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리더십을 따르는 이런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말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평소에 묵묵히 항상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자연스럽게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 파트너가 없어. 별로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따를 사람이 생겨도 내가 급하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변해 있어야 내일 빅라인이 생길지 내일 모레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소개한 어떤 사람이 타 네트워크에서 막 최고 직급을 갔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제대로 정돈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때 당장 정돈이 되지 않는다. 항상 그냥 내가 그냥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내가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다. 나의 파트너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이미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고 계시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비춰지잖아요. 그거 다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원래는 스폰서님이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언니 하다가 누가 나오니까 스폰서님 스폰서라는 말도 너무 어색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쭉 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이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진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외로운 미치광이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맨 먼저 일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 바로 해강입니다. 중요한 거, 배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것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어요. 따르는 건. 용기를 내면 무조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나를 그냥 좀 내려놓고 기존의 나를 내려놓고 평범한 나를 내려놓고 이 안에서 네트워커로서 리더로서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그냥 딱 용기를 갖고 따라 하시면 누구든 바뀔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시스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